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2020년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또 지급합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신청과 지급 등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달 시의회 긴급 임시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기준 익산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8,113명. 이들 시민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받게 됩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활동 위축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행정의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기폭제가 되어줄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280억 원. 익산시는 예비비를 비롯해 아직 편성되지 않은 교부세를 합쳐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긴급 임시회를 통해 교부세 편성과 지급 절차 등을 의결하기로 시의회와 상의를 마쳤습니다. 시는 의회와 함께 추경 예산안 등 절차를 마친 뒤 지원금을 2월 중순 시민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협치를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다음 달 초에 예정되어 있는 제241일 익산시의 임시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선불카드, 익산 다이로움으로 이뤄질 예정. 시는 다이로움이 지난 용역조사에서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소비전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재난기본소득과 결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멸성 카드로서 단기간 우리시 전통시장, 지역 상가로 집중적 자금이 유입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편 익산시는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정부와 전북도 선별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LH에 평화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800만 원대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LH는 오는 3월 평화지구 아파트 분양을 공고할 계획이며 자체 분양가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중에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파트 신축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평당 분양가를 800만 원대로 해줄 것을 LH에 요청했습니다. LH는 분양 1,094세대, 임대 288세대 등 모두 1,382세대를 공급합니다. 익산형 일자리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 기업체, 노동계 등과 함께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익산형 일자리는 식품산업과 농민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사업 규모 3,400억 원에 고용 창출 효과는 최대 1,400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달 개통된 하나로의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존 1일 1,993대에서 2,321대로 늘어 16%의 통행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인근 산업단지 기업들의 이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조기 개통한 하나로는 낭산 제3산업단지부터 논산 연무 IC를 잇는 11.86km의 직선 도로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가 16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다양한 편익시설이 마련됐는데요. 익산시는 국립익산박물관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방문객이 줄어든 미륵사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관광지 지정 이후 10년간 토지 매입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4년 전부터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실시 설계 완료 등 속도를 냈습니다. 10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전통문화체험관과 관광 안내소, 광장, 주차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국비 등 38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시설과 편의공간 등이 들어서면서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륵사지 관광객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립익산박물관 방문객을 보면 지난 2020년 41만 7,527명에서 지난해에는 22만 4,321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단순 유물 관람만으로는 관광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쯤 전통문화체험관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면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연계된 체험형 관광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주차장 확보와 함께 미륵사지 관광지 진입도로인 지방도 722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접근성도 향상됐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을 할 건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음식 체험, 공예품 만들기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사업 추진 1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된 미륵사지 관광지. 대표적인 백제유적인 미륵사지 일대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 공간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정부 긴급지원 위기사유와 동일한 경우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직과 휴폐업,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대상을 압축했습니다. 긴급 지원되는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며 정부의 긴급 지원 사업 대상자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비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익산시가 올해 농산물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가 늘어난 1,3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48개 사업에 278억 원을 투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 마케팅 활성화, 익산 쌀 소비 촉진, 마을 전자상거래 확대, 지역 내 소비체계 구축,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입니다. 특히 기업 맞춤형 쌀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는 3,100헥타르까지 생산단지를 확대합니다. 익산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지역 맛집 14곳과 향토 음식점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대물림 맛집은 공원식당, 동선의 낙지 등이고 향토 음식점은 웅포식당, 진미식당 등입니다. 이번 선정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선정된 업소는 홈페이지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한 홍보, 상수도 요금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익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민간 기록물이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익산시는 민간 기록물 기록관을 만들어 과거와 현재를 기록해 미래유산으로 남긴다는 방침입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은 이름표. 가죽으로 제작된 이름표엔 광복군의 이름과 활동했던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이름표의 주인은 함라면 출신의 남궁철 선생. 남궁 선생은 1940년대 초 남경에서 광복군 활동을 펼쳤습니다. 1947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청년 중 한 사람은 함라 3부자 이야기의 주인공 이배원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21일 익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민간기록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익산시 민간기록물 공모전에 기증된 문서와 일기, 사진 등 기록물 77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모현동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와 1900년대 1위 농림학교 졸업기념 사진첩, 2000년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기록 영상 등 근현대를 망라한 기록물이 전시돼 익산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시된 기록물은 모두 익산 시민들이 기증한 물품. 익산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민간기록물 수집에 749점이 모아졌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중국 상해에서 한일역으로 보낸 그 소포 마대, 이것이 여기 출tum등을 받습니다. 그냥 묻혀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돼 3억 원을 확보해 시민기록관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어디든 누구든을 주제로 한 시민기록관 건립을 통해 민간기록물을 미래의 유산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민간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모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저희 시에서 수집하고 또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높여가는 하나의 큰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오며 익산의 생생한 역사를 품고 있는 민간기록물. 익산시는 더 많은 민간기록물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3월 제2회 민간기록물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올해부터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연간 24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종사자 7,525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비 지급에 18억 6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익산시가 아이사랑 콜택시를 추가 도입합니다. 시는 기존 택시 한 대로 운행하면서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을 전담 택시 추가 도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콜택시는 임산부와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반할 경우 이용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 요금 700원, 상한액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 신청서와 산모수첩, 주민등록 등본을 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해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축산 농가의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재해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축 사육업 허가 등록된 축산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과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지원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가까운 NH농협과 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정관장 모현점이 관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건강기능식품 3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익산 원광 중앙신용협동조합과 신동주민자치위가 관내 거주 중인 25명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찾아 안부를 묻고 직접 준비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착한 가게로 정기적인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익산 동선의 낙지가 영등 1동 소외계층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